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가장 중요한 본텀으로 넘어갈게요. 본텀은 이제 IELTS 성적을 못 맞추신 케이스에서 EAP가 들어가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보통 대부분 다 Biology, Chemistry, Mathematics, Extended Project 이렇게 총 4개의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. 이제 생물이랑 화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타임라인을 보자면 10주차에 중간고사, 최종 성적이 25%가 반영이 되고요. 15주차에 랩 리포트, 최종 성적의 35%가 반영이 되는데 정확하게 15주차라고 이렇게 BLE에는 나와 있지만 대학교의 랩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조금 밀리거나 당겨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약간 15주차쯤 이제 랩 리포트를 작성한다는 것과 맨 마지막 주인 20주차의 기말고사를 칩니다.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게 한국에서 생원을 하셨더라면 생투 과정에 살짝 있는 그런 뭐 광합성이라든지 크랩 사이클이라든지 이 정도만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이 들어가요. 그래서 피트 준비나 아니면 대학교 이공계열로 대학교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유기화학이 좀 생소할 거예요. 그러니까 유기화학 공부가 들어가서 본텀에 들어가면 생각외로 과학을 해야 될 공부들이 많아지고요. 수업 같은 경우에는 PPT를 베이스로 약간 BLE에 있는 학습지들 몇 개를 풀어보고 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아요. 교과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교과서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데 시험 범위는 교과서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본텀에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본텀에 들어가면 굉장히 바빠지고요.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다면 정말 별 무리 없이 가볍게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. 수학은 중간고사 40%, 기말고사 60%고요. 정말 어렵지 않아요. 수업 시간에 약간 벡터랑 스칼라 정도는 가볍게 다루는데 수업 시간에 PPT 내용만 봐도 이해가 될 정도로 쉽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벡터가 나온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이제 EP가 아마 3천자 에세이를 써야 돼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EP 타임라인을 제가 좀 PPT에 적어놨어요. 이제 5주 차에 여러분들이 주제를 정하고 이제 비엘리에 템플릿이 올라올 거예요. 그 템플릿에 맞춰서 나는 이런 주제를 할 거고 20주차 동안 에세이를 이런 타임라인에 맞춰서 쓸 거다라는 거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7주차 때 얘는 최종 그 EP 성적의 10%가 반영되는 Project Outline and Source Analysis를 내게 될 건데 얘는 이제 내 주제는 이거고 내 Introduction, Main Body, Conclusion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다.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자료들을 찾아봤고 이러한 자료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다라는 거를 템플릿에 맞춰서 적어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12주 차에 3천자 중에 1,000자를 적어서 이제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제출을 하나 하는데요. 요 제출 생각외로 이제 점수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1,000자 안 내고 마지막에 3천자 몰아서 써야지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. 요때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때 피드백, 그러니까 요때 천자를 꼭 제출하셔서 피드백을 받으시고, 요 천자를 피드백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때도 4주에 한 번씩 담당 선생님이랑 1대1로 튜토리얼을 할 거예요. 튜토리얼 때 피드백 받은 거를 바탕으로 난 이걸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상담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이 피사가 나올 거고요. 서미티브 테스트, 그러니까 최종 3천자는 16주차 때 제출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최종 EP 성적의 50%가 반영이 되고,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에 그 EP를 바탕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게 요게 최종 성적의 40%가 반영이 돼요. 그래서 이 주차를 보시면 보통 인터뷰가 저희 때는 이제 3월 마지막 주, 그러니까 위크 11주차에 인터뷰가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인터뷰랑 중간고사랑 겹치고요. EP랑 기말고사랑 랩 리포트가 겹쳐요. 그래서 이게 학기가 굉장히 약간 한 달에 이렇게 몰려서 할 게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조금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왜냐면 랩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고 2주 만에 랩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3천자 같은 경우에는 20주차 전체 동안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천자는 좀 미리미리 적어 놓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공부도 하고 랩 리포트도 적을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시간 배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넘어갈게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주고 싶은 팁들은 랩 리포트의 비중이 되게 높은데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요구 기준이나 템플릿에 맞추면 랩 리포트 점수를 되게 잘 주세요.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고사가 25%, 랩 리포트가 35%, 기말고사가 40%잖아요. 중간고사가 범위가 되게 적고 내용이 쉬워요. 근데 인터뷰랑 겹쳐서 사람들이 보통 중간고사를 조금 대충 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중간고사랑 랩 리포트 점수를 잘 받아 놓으면 기말고사가 이제 범위도 많고 내용도 어렵거든요. 근데 만약에 중간이랑 기말고사 점수가 좀 잘 나왔어요. 그럼 저희 프로그레스가 이제 65%인가 넘어야 되잖아요.
그걸 이미 앞에 두 개로 맞춰놓으면 기말고사를 5점에서 10점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볍게 본대하게 진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앞에 있는 것들이 조금 쉽고 점수 받기가 쉬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 주제 EP 때 아껴놓으시고 이제 이과생으로 수능까지 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과학 따라가기가 쉬울 거예요.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 없는 내용들만 몇 개 더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를 조금 그래도 놓지 마시고 계속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이제 다음에는 태희 언니가 과학 공부랑 EAP에 관해서 경험담이랑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예. 그래요. 지금 과학 공부라든지 난이도 뭐 이런 것들을 좀, 그죠? 태시가 좀 포함을 할 거죠.